땅에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용도거든요. 같은 조건하에 용도가 보전관리다, 계획관리다.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들어주죠. 도로폭 자체의 같은 조건, 이 같은 조건에서 용도에 따라서 완전 그 가치는 또 달라져요. 여기에서 이거는 보전관리, 이거는 계획관리다. 도로폭이 같은 조건에서 그랬을 때 보전관리가 50만 원이다. 그럼 계획관리는 얼마나 될까? 계획관리는 1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만큼 틀려요. 건축을 하게 되면 보전관리는 이 땅이 2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200평이나 되는데 100평을 내가 짓고 싶어. 못 집니다. 200평짜리는 바닥 면적 자체가 4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200평짜리야. 이것도 똑같은 평수가 200평짜리. 계획관리는 바닥 면적을 8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2배를 짓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땅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토지 이용 확인원을 먼저 보라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목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지만은 용도가 나와요. 용도가. 청계산 같은데 이런 지역들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도시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자연녹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칸에 딱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부동산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안 나와요. 그렇게는. 토지 용어 확인을 보면은요,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나와요. 내가 그린벨트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밭이나 지목이 전, 답, 대지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주말 농장이나 뭐 하려면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 뭐 창고를 하나 지겠다, 집을 하나 지겠다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는 쉬운데 황금성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땅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 자체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용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황금성은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전철역이 생겼어. 요즘에는 전철역 주변이 거의 논바닥입니다. 외곽으로 빼다 보니까 논바닥 주변 대부분이 뭐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농업용 창고 외에는 허가가 안 나요. 그것도 외지 사람은 허가를 못 내요. 농사 짓는 사람이야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많이 투자해요. 농림지역에 벗어나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막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뭐를 해야 황금성이 뛰어날까?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주변에 하나도 없어. 그건 최소한 뭐? 보전관리. 토지 이용 확인을 띄워보면은 서울 이렇게 도시지역, 경기도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청계산 올라가는데 그 식당들 있죠? 식당들은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오니까 이 개발 제한구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3층, 4층 허가가 나오잖아요, 건축. 그러니까 비싸. 이 땅은 2,500만 원, 2,000에서 3,000만 원, 3,500까지 가요, 거기가. 청계산 여러분들이 등산 가다 보면 밑에 있죠? 식당가들이. 그런데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개발 제한구역 써 있는 땅은 얼마냐? 5만 원에서 2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 5만 원에서 20만 원, 여기 바로 옆에 땅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는데 이것만 풀어지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대손까지 내려가야 돼. 그나마 없어 죽겠는데, 자기 먹기도 살기도 힘든 사람이 몇 대손 뒤에를 고려해서 투자시켜 놔? 그건 아니잖아. 그런 투자는 안 맞는 거죠. 땅은요, 정상적으로만 사잖아요.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시세대로만 사놓잖아요.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태백산도 올라간다고. 근데 너무 비싸게 사면은 그 가격도 20년, 30년 가도 안 오는 사례들이 많은 게 또 땅이에요. 도시지역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도시지역이 아닌 외곽에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도 하나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이 용도란에 농림지역 이렇게 써 있어.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격리정리가 다 돼 있는 지역들은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자체는 지구 단위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막 상업지 된다. 예쁘죠.
이 전체를 놓고 종합적 판단을 하는데, 종합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땅의 미래 가치를 결정적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꽝 될 수 있어요. 허벌판 김제평야 가서, 허벌판 김제평야에 가서 논 한 필지 사나 봐야 표시도 안 나. 그 논 한 필지 사봐야 그게 특별하게 대박 날 일도 없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계산 밑에 그린벨트가 아닌 일종 주거지가 하나 있다. 비어 있어. 빈 땅으로 있어. 그럼 어떨까? 완전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환경이 이 전체적인 것을 좌우지할 수가 또 있어요. 보면. 투자는 각자 하는 방식이 틀리고 또 각자 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평범한, 가장 상식적인 투자 자체는 어떤 투자를 해도 다 통하거든요. 이게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 기본을 내가 지키면은 다 통합니다. 다 재산 증식이 되고 재테크가 잘 돼요, 보면. 근데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편법을 쓰려고 하면은 억지로 깨맞춰야 되는데, 맞히다 깨맞춰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묶이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일정 금액 정해진 자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돈 벌 길이 막혀버려요. 부동산 하나하나 투자가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투자할 때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객관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서 기본적인 상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